네, 주식 굴영사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근데 양도 방대하고 또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실적 업데이트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 부품 종목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영상을 좀 짧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이제 ISC, TFE, TSE, 리노공업, 메가터치 이렇게 봤는데 ISC 실적부터 한번 이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ISC도 계속 이제 매출은 19년 빼고 20년, 21년도부터 계속 매출 계속 꾸준하게 성장해 왔는데 이제 23년도에 매출이 이제 21% 역성장했죠. 역성장했고 영업이익도 작년 3분기 때는 적자가 크게 한번 났었고 4분기 때도 이제 9.9% 정도 나왔고요. OPM이 이제 23년도에 7.7% 정도 나왔는데 그 ICC 사업보고상 잠정 실적 사업보고서상에서 일회성 비용이 151억 정도 있었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한 250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10 몇 프로, 20%가 안 넘어가는 거죠. 매출이 지금 2,400억이니까. 그래서 작년에는 확실히 좀 23년도에는 업황이 안 좋았구나.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업황이 상당히 좋았죠. 31.2%. 이 4분기 때 그 이제 일회성 성과급이라든지 일회성 비용들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인가 봐요. 좀 이익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2년도에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23년도에는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이 안 좋으면서 이 회사도 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매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1,400억인데 다른 회사들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매출 규모를 좀 잠깐 기억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주가 밸류가 어떻게 되느냐? 올 이제 작년이죠. 작년 1분기 기준으로는 그냥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이게 좀 잠깐만요. 화면 좀 조절할게요. 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작년 1분기 때 15배 기준이었고 2분기 때 이제 87,200원까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지금 91,200원. 현재 95,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PER이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100배가 넘어와요. 139배, 109배, POR도 109배가 되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밸류 부담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ISC는 현재.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단순히 마냥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지금 실적은 역성장했는데 주가는 거의 역사상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TFE를 볼게요. TFE는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에서 제가 작년 6월, 7월, 8월 이럴 때 8,000원, 만원 이때 제가 계속 TF를 강조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지금 3만원, 4만원 넘어까지 좀 많이 올라갔던 4배, 400% 이상 이제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회사는 이제 그 ISC, 이 ISC가 SKC로 피인수 되면서 반사 수혜를 이제 받을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TFE가. 그래서 현재 주가 레벨도 많이 올라왔고요. 대신에 이 회사가 계속 실적이 성장을 해요. 보시면 19년도에 매출 42% 성장했고요. 18년도에 그렇죠. 19년 성장했고 이제 20년도에 잠깐 주춤했다가 21년도 25%, 22년도 24%, 그리고 23년도에는 무려 63%나 매출 성장을 했어요. 매출이 여러분 이렇게 크게 60%씩 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 연간 매출이 490억 나오던 회사가 800억이 나왔어요. 굉장한 어닝스 프레죠. 분기별 실적 보시면 거의 200억 이상 이제 찍히게 됐어요. 그래서 TFE는 굉장히 좋아졌다. 실적이 매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했고 회사 이익 규모도 이제 뭐 16.5%에서 11.5% 나오죠. OPM도 좀 많이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근데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아쉽죠. 영업이익 성장률이 좀 13.9%라서 YOY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이 매출 볼륨이 계속 크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이제 그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 고정비 상수 효과가 일어나면서 OPM도 같이 확 좋아지는 구간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도 있어서 현재 TFA는 굉장히
이 데이터 상황을 보면은 실적 가도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여서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보시면 그 작년 7월 달에 14,000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6,000원, 8,000원대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PR 19배, 29배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맥시멈 최고조로 찍었을 때가 작년 11월 수준에서 이제 50배가 넘어갔었거든요. 현재 주가가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주가 레벨이 많이 올라왔지만 4분기의 실적이 워낙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현재 PER 23배 수준, POR 31배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이 ISC와 비교해 보면 지금 주가가 얼마나 쌉니까? 그렇죠? TFE라는 회사가 밸류상으로는 거의 4배 이상 더 가야 되는 수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ISC는 러버스켓에서 글로벌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메모리가 아니고 비메모리형 매출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프리미엄도 좀 뭐 받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FE가 굉장히 주가가 저렴하다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총 주식수가 1,10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TFE.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데 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들 한번 무중도 한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1대1 정도는 아니면 1대2 정도라도 뭐 가능하다고 하면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투자 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뭐 있냐면 여러분 좀 크게 키워드릴게요. 이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한다고 했어요. 2월 6일날 공시가 떴거든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300억으로 조달을 해요. 근데 시절 자금이에요. 그런데 표면 이자율이 0%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3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서 시설을 증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채 만기는 29년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업황이 굉장히 좋구나. 아, 삼성에서 정말 밀어주는구나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TFE는 저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계속 잘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런 공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재 주가 밸류성으로도 그렇고 저는 이제 훨씬 좀 들었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TSE를 좀 볼게요. TSE는 이제 계열사를 여러 개 갖고 있죠. 타이거 일렉도 갖고 있고 메가터치도 갖고 있고 저 소켓 또 테스트하는 회사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회사도 갖고 있는데 어쨌든 TSE는 이제 모회사죠. 그래서 연결 시적으로 이제 자회사 특징과 다 같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그 YOY로 매출이 계속 성장해 왔어요. 이것도 빨간색인데, 그죠? 계속 영업이익률 성장했고 매출도 성장을 해왔어요. 22년도까지도 성장을 해오다가 23년도에는 이제 매출이 26%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거의 이제 BEP 수준까지 0.9, 마이너스 0.9%니까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평타 뭐 저기 BEP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매출이 왜 이렇게 꺾였느냐라고 본다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TSE는 프로브카드, 보드, 소켓 다 만들죠. 근데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죠. 그리고 이 프로브카드의 주 매출원이 삼성전자의 랜드플래시 사업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이제 D램은 1분기 때 업황 회복하고 랜드 쪽은 2분기 정도에 이제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업황은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TSE도 업황은 바닥은 나온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3분기 4분기 때 매출이 그래도 7억 이상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업황이 바닥은 나왔거나 확실히 나왔는데 어쨌든 2, 3년도 좀 실적이 안 좋았고 분기 QOQ를 보게 되면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성장했죠. 이제 성장했는데 4분기 때는 좀 꺾였다. 뭐 4분기 때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조금 이익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주가 밸류 보시면 1분기 때 이제 적자가 났었고 2분기도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이때가 업황이 바닥이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봤듯이 그 폼팩터라는 회사도 1분기 때 작년 1, 2분기 때 안 좋았잖아요. 3분기 좋아지고 4분기 때 크게 어닝 서프라이즈 냈던 걸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3분기 4분기 때는 3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4분기 때 지금 이제 순이익은 적자가 나왔고요.
자회사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은 기준으로 봤을 때도 무려 P/W이 168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지금 35,000에서 거의 6만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주가는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는데 실적 대비해서도 밸류가 상당히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여기서 더 갈 것인가, 난 이것을 홀딩할 것인가, 난 여기서 아니면 한번 좀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DSE. 자, 리노공업 볼게요. 리노공업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제 채널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짠물 수비, 가장 판관비가 매출 대비해서 가장 낮게 나오는 회사가 리노공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4분기 잠정 실적이 안 나왔어요. 원래 15일 되면 이제 5일 지나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를 갖고 비교해야 돼서 제가 네이버 실적 기준 이제 4분기 실적을 땡겨왔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자료들 가지고 이제 애들 평균치에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4분기 매출이 한 572억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0억 정도 나와서 OPM은 35.7% 나올 것 같다.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률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할 말이 없죠. 이 정도 이익률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노공을 되게 좋아했던 건데, 이 회사가 그 업황이 원래 사실은 되게 안 좋을 거다라고 했는데 2분기 때 서프라이즈를 냈고 3분기 때 또 서프라이즈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 업데이트하면서 이거 굉장히 좋아진다,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언급했던 기억이 있는데, 매출이 이제 730억, 750억 찍혔죠. 그래서 22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리노공업도 확실히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업황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매출액은 YOY로 20% 이제 감소했습니다. 매출은 확실히 꺾였어요. 반도체 업황이 좀 안 좋았으니까 확실히 꺾였는데, 영업이익도 물론 이제 YOY로는 20% 꺾였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 높은 OPM을 받기 때문에 이 리노공업은 그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리노공업은 이제 보통 그 비쌀 때가 30배 정도 수준이었고요. 제가 지금 21년도 데이터를 쭉 보게 되면, 근데 현재 요때가 기회였죠. PL 15배 수준일 때, 18배 수준일 때, 이때 제가 이제 리노고 나라면 내가 애널리스트라면 리노고 무조건 바이콜을 강력하게 외치겠다라고 제 채널에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주가가 지금 뭐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재 리노공업도 이제 주가 밸류 부담이 좀 있는 상태인데, 그 이제 순이익이 그 이제 네이버 실적에서 좀 이제 영업이익 가지고 나서 제가 80%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순이익을. 그래서 요 정도 잡아봤더니 이거 예상 실적입니다, 둘 다. 현재 주가 기준에서는 PER 50배, POR 40배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인후공업도 주가 밸류상으로는 지금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까지 이미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OPM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회사들 사실 PR 30배 이상은 충분히 줘도 되고요. 뭐 40배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인후공업은 이제 인후공업도 주가 밸류 부담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가터치 볼게요. 메가터치는 11월 9일날 상장했죠. 그리고 상장해서 아직 정식 사업보고서 안 나와서 이제 분기 실적을 좀 볼기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메가터치에서 이제 이 사업보고서 없기 때문에 그 TSE에 가면, TSE 자회사이기 때문에 TSE에서 그 사업보고서상에 메가터치 이제 매출은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보고 제가 이제 옮겨 적은 거고, 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제 손익 계산서 다 나와 있어서 저 데이터를 가져와서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판관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긍정적이긴 한데 오펜도 높지 않죠. 이렇게 19년도에 한 번 좀 높게 나온 적이 있고,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이 회사도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이때 19년도에 살짝 역성장했지만 20년도에 25% 매출 성장했고요. 21년도에, 그리고 22년도에 매출이 24.3% 성장했고, 23년도에는 2.2%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이 그래서 처음으로 23년도에 500억 찍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2년도에 490억
매출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80억이 나왔어요. OPM 16.5% 나왔거든요. 매출 원가가 77% 되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매출 원가가 70% 80% 가기 때문에 뭐 OPM 자체가 이제 높게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보통 10% 이쪽 저쪽에서 잘 나오면 10% 중반대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근데 작년에는 왜 적자가 나왔는가? 거의 이제 마이너스 0.5%니까 예, 뭐 크게 적자는 거 아니죠. 2억 5천 정도 났으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거 상장 수수료가 반영됐을 수도 있어요. 11월 달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회계 처리하면서 이 상장 수수료를 반영해서 이게 적자가 전환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 사업 보고서 나오게 되면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요거 아니면은 아마 이거 흑자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옛날 그 HYTC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흑자였는데 적자가 나온 거에 때 이제 상장 수수료를 반영하여서 이게 이제 연결식적으로 잡혀가지고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럼 만약에 상장 수수료가 반영됐다고 하면 요거 이제 적자가 영업이익이 흑자 한 몇십억 정도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괜찮았구나. 또 뭐 성과급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뭐 OPM이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예년 이상만큼은 나오겠구나. 뭐이 정도로 파악만 가능하다고 하면 뭐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정리하면서 옆에 같이 적어놓은 내용인데, 어디도 데이터 다 보셨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 그리고 이 회사는 그래서 이제 그 분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구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단위를 좀 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단위 구해 놓은 거고, 22년도 실적 기준을 보게 되면 현재 정가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3월 8일 기준 5,130원이거든요. 그러면 22년도 기준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레벨은 PER 16.2배, POR로 13.2배 수준이에요. 근데 이 3년 전체는 아까 말한 대로 적자가 났으니까 이건 사실 이제 나중에 데이터가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올해 업황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해 본다고 하면, 지금 매출은 계속 산업 최대 실적을 경신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사인 TSE도 업황 바닥에 찍어서 좀 좋아지고 있고, 고객사가 계속 폼팩트도 늘어나고, 2차 전지 충방전 장비 쪽으로도 한커란 큰 회사가 이제 수주를 100억 이상 해줬고, A 프로 그리고 SFA까지 이번에 이제 고객사가 추가가 되면서, 그래도 2차 전지 충방전 장비에 들어가는 핀이 정말 캐리 하드를 하고 있다. 열일을 하고 있죠. 열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 매출의 볼륨을 크게 키워주고 있고, 반도체 쪽도 업황이 이제 바닥에 나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폼팩트가 이제 그 HBM 들어가는 D램용 프로브 카드를 계속 공급을 늘리게 될 경우에는 그쪽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연말 되면 TSE가 이제 국내 최초로 D램용 프로브 카드를 삼성전자 초도 물량을 공급하잖아요. 25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제 봤다시피 D램용 프로브 카드는 핀 개수가 하나당 10만 개 이상이 들어가더라. 그렇게 되면 메가터치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메가터치 그래도 앞으로 좀 계속 우상향하는 성장 기조를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 4년도의 매출은 적어도 22년, 23년만큼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매출 원가가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매출 원가가 얘들이 이제 그 니켈도 들어가고 금도 들어가요, 핀에.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 상층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좀 안 났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얘들도 조금 영업이익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뭐 압도적인 경제적 해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전방 산업이 반도체와 2차 전지잖아요. 그 두 개를 다 갖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메가터치가. 그래서 그 부분 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탑이 꺾이면 여러분들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쭉 쉬어버려요. 못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2차 전지 충방전 장비는 셀메이커도 증설이 이루어지고, 증설이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증설되면 장비를 발주가 나올 거고, 그러면 핀이 공급되겠죠. 그리고 셀메이커도 가동률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장비에 또 교체 수요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쪽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반도체 쪽도 반도체 미세화에 따라서 테스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핀도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캡 시총이 이제 여러분 뭐 1,000억짜리예요. 그리고 이제 유통 물량도 TSE가 대주주 이제 56%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유통 물량이 사실 4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 시장에서 굴릴 수 있는 돈이 500억 남짓? 예.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락폭이 클 수 있는데 이제 그 여러분 그 매매 동향을 보시면 사모펀드가 3월달만 돼서 몇십만 20만 주 넘게 던지고 5만 주 넘게 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들 물량만 좀 정리되면 나머지 이제 개인 주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하면 요거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테스트 부품 종목의 향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에 서 고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같이 혼자 보기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키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좀 늘리고. 네, 일단 테스트 부품 종목 대응 전략 및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ISC는 아까 봤다시피 러버스켓의 비메모리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하지만 현재 주가 밸류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죠? ISC는 현재 지금 PER이 무려 139배까지 올라왔다. 이게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이제 이 4년도 실적이 잘 나면 PER이 깎이겠죠. 깎이더라도 현재 지금 일조가 되는 시청은 만약에 22년 실적만큼 나온다 치더라도 지금 역대 사상 가장 높은 50배 레벨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러버스켓이 엔비디아랑 엮인다? 그러면 이제 무지로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이제 ISC가 엔비디아랑 엮이잖아요. 그러면 밸류 비싸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작년 올해 많이 경험하셨죠? 페나키입니다. 패시브가 나온 괴물이에요. 무조건 수급으로 땡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걸 좀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된다. ISC는 요거에 투자 이제 이 뭐 밸류에이션보다는 얘는 센티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ISC는 그래서 이제 요거랑 엮이는지 잘 보시고 하지만 주가는 이미 고점 부분이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랑 엮이는지가 센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TFE는 이제 이 ISC의 SKC로 피인수로 인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죠. TFE가 그래서 삼성전자 업황이랑 이제 연계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됐습니다. TFE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드 쪽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JMT를 인수하면서 러버트 소켓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유일하게 이 테스트 부품 소켓 보드 만든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23년도에 매출이 63.8%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13.9%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성장을 보여준 것은 TFE였다. 그런데 시총 면에서는 경쟁사 이 ISC 대비해서 ISC가 지금 23년도에 매출이 1,400억 나왔거든요. 시총 1조예요. TFE가 800억 나왔는데 시총이 4,4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PR로 봤을 때는 23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TFE의 주가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할 것인가, 앞으로 업사이드 얼마나 받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가 가장 클 수 있지 않을까, TFE가.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TFE는 그래도 좀 계속 눈여겨보고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TFA도 지금 이제 메모리 매출 비중이 높았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비메모리 매출 비중을 좀 높여가려고 해요. 이 회사 처음 상장할 때 이제 로드맵에서 밝혔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물론 메모리도 하지만 파운드리 사업도 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HBM도 좀 할 거고, HBM 쪽에서 이제 워낙 죽쓰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HBM 쪽에서 12단 NCF 방식으로 12단을 성공해서 엔비디아 공급한다? 그럼 테스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도 HBM을 성공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테스트 업황 전체가 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 돼요. 그래서 우리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삼성전자도 HBM 성공하길 바래야죠. 왜?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천정부지 막그 엔비디아 HB 같은 건 많이 뛰지만 어쨌든 개당 100만이 넘어가는 HBM 메모리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성공하는 것도 반도체 투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작 투자 300억을 표면이자 0%로 조달했다. 이거는 그 투자는 주체가 굉장히 업황을 좋게 보고 있고 아마 삼성전자가 밀어주는 것에 대해서 좀 좋게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300억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네. TSE는 이제 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브 카드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낸드 쪽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낸드 가동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낸드 가동률이 바닥은 나왔다. 바닥은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확 좋아질 거는 하반기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 아이템인 이제 STO ML도 매출이 가세하는데 이 그 시장 자체가 작아요. 그러니까 프로브 카드는 연간 2조 시장인데 STO ML 쪽은 연간 4천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MS를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기존의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뭐 한 몇십억 단위라도 나오게 하면 어쨌든 매출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낼 것이죠. 효과가 나올 것이고, TSE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 과거 TSE 데이터 지금 제가 아까 봤는데 21년도 22년도까지 해서 PER 20배를 넘긴 적이 없어요. TSE는 그전까지. 근데 지금 현재 PER로 168이에요. 네, PER 168배예요. 물론 이제 업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PER이 19.7배, 26배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59,9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9,900원을 대입해보면 23.4배, 24.5배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상 가장 높은 밸류션까지는 올라간 거예요. 3분기만큼 나온다 치면. 근데 3분기 실적이 예, 좀 잘 나온 거거든요. 뭐 과거 22년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8.8% 영업이익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올해 업황이 좀 좋아져서 얘들이 뭐 3분기만큼 760억에 영업이익률이 67억 정도 나온다 했을 때도 23.24배 정도 되게 되거든요. 뭐 경쟁자들 비교해서 이제 뭐 PL이 낮은 수준이지만 현재는 어쨌든 저 상태에서 POR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봐도 현재 POR 24배 수준인데, 저는 TSE를 차라리 하반기 때 보는 게 어떨까, 그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그 기대감에 주가를 많이 반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큰 모멘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요 신규 아이템에서 매출이 뭐 갑자기 몇백억 나오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지금은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TSE 하반기 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후공업은 이제 매출 볼륨은 확실히 YOY 감소했죠. 20년도에 비해서. 아직 그렇지만 OPM만큼은 역대 호황기만큼 회복을 했다. 그래서 OPM 정말 좋다라고 보여지고, 리노공업은 이제 포고 소켓 만들지만 그 소켓이 전방 산업이 비메모리향이더라. 97% 이상이. 그래서 R&D용 소켓. 그러니까 신제품을 만들 때 R&D용 소켓을 많이 쓰이겠죠. 양산용 소켓, 그리고 모바일 AP,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그리고 통신 칩 이쪽에서 주로 이제 매출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노공업은 예측하기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왜냐면 신규 IT 기기 출시되면 테스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아이폰 대신에 이제 화웨이의 메이트 모델이 잘 팔리잖아요. 그 프리미엄 폰에서는. 그리고 오포, 비보, 샤오미, 아너 이런 회사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중국 스마트폰에 AP를 누가 공급하느냐? 대만의 미디어텍이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의 미디어텍 판매량도 리노공업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왜? 대만에는 미디어텍이 AP를 설계하고 어디서 만듭니까? TSMC에서 만들잖아요. 그럼 TSMC 밑단에 오사트 기업들이 있죠. 그 오사트 기업들의 소켓을 누가 공급하느냐? 리노공업. 그리고 어제 봤던 윈웨이 같은 회사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 스마트폰 업황하고 신규 IT 기기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면 리노공업은 어느 정도 예측이 업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 주가 레벨은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POR 50배 수준이에요. 리노공업이. 그래서 하지만 이제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OPM이 워낙에 높게 잘 나오기 때문에 40% 넘게 나오는 회사가 없죠. 판관비가 워낙 낮으니까요. 뭐 판관비 6%, 뭐 5%, 정말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경영이 정말 인공공업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런 낮은 판관비를 우리나라에서 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인건비도 그러니까 인건비를 적게 주나 그 연봉을 적게 주나 어쨌든 우리나라 이런 기업이 다시 나올까 싶은데 이 높은 영업이익률에 판관비 이렇게 낮으니까 영업이익률이 뭐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이 PER 50배, 40배 정도도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하다. 이 높은 영업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쨌든 주가 레벨 자체에 밸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유노공업의 이제 전방을 좀 체크를 해야죠. 만약 지금 전방이 바닥은 돌아선 걸로 보여지지만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향후에 추가 성장 여력이 있는가, 추가 성장 동력이 있는가, 요거 좀 봐야죠. 거기서 그게 없다고 치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꺾였잖아요. 한번 차시로 나면서 크게 꺾였기 때문에 그 센티가 이 테스트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아니면 엔비디아 꺾이면서 기존의 HBM 관련 장비주들 위주로 좀 주가가 수백 불씩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꺾이더라도 오히려 수급에 이제 이 전통 레거시 공정 회복과 맞물려서 요 테스트 부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지 그 이제 추이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당장 이거 좋네, 이거 좋다고 하니까 사야지, 사서 기다려야지 마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흐름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고. 자, 메가터치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요, 이제 피가 개선되는 것보다는 이제 피가 개선되려고 하면 사실 이 테스터 들어가는 뭐 소켓이라든지 프로브 카드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핀이 너무 부족해. 야, 핀 좀 빨리 줘. 핀 내가 좀 비싸도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해서 이제 피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큐가 늘어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메가터치 큐 늘어가는 것들을 좀 통해서 좀 좋게 보려고 하고, 그래서 베트남 증설도 추가 증설이 이루어지는 올해 내년 이쪽으로 해서 이제 좀 이 부분을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테스트 수요는 이제 뭐 당연히 22년보다는 23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23년보다 좀 더 좋아지겠죠. 이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고, 이제 모의사인 TSE가 업황 개선이 좀 돼야 된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이거는 삼성전자 업황 같이 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업황 같이 좀 체크해 봐서 낸드 쪽 좋아지면 TSE의 프로브 카드 좋아질 거고, 근데 메모리 쪽 좋아지면 보드 쪽, 소켓 쪽이 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TSE도 소켓, 러브 소켓 만들죠. 그래서 이쪽을 같이 TSE도 체크해 봐야 되고, 삼성전자 업황 체크해 보면 메가터치도 낙수 효과를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TSE의 연말에 들어가는 D램용 프로브 카드 요게 되면 이 메가터치의 핀 수요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만약에 뭐 증설을 또 하게 된다 이러면은 이제 진짜 매출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겠죠.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제가 당 이제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고객사 다변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메가터치는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큐를 좀 늘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차전지 셀메이커 증설 조금 지연됐지만 연준이 금리 좀 떨어뜨리고 나면 증설 다시 좀 이어지고 난다고 하면 당연히 또 좋아지겠죠. 그래서 가동률도 지금은 좀 주춤한 상태지만 가동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그 충방전 장비 테스트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핀도 늘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신규 구독자 추가 확보가 계속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이제 메가터치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3년도에는 폼 팩터가 새로 들어왔고, 지금 뭐 이제 고객사들 2차 충방전 쪽으로 또 이제 여러 고객사도 확보됐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저는 앞으로 고객사 다변화 되는지 큐가 늘어나는지를 메가터치를 보자. 그리고 22년 실적 기준을 봐도 현재 PR이 16배 수준이다.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10,000원을 가면은 31.6배 되거든요. 33배 정도 되니까 올해 이 4년도에 업황이 22년, 23년만큼 안 좋을 것이냐, 더 좋을 것이냐, 요것만 판단하면 되겠죠. 난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기다려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나는 이 3년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데 라고 하면 좀 이제 뭐 적절하게 나올 때 뭐 물량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탑픽으로는 현재 가장 밸류 부담이 적은 TFE,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삼성과 좀 연계해서 계속 300억 증설까지 하게 되는 TFE가 중장기적으로 업사이드가 가장 높지 않을까. 아이스에 비해서도 시총이 이제 거의 절반 수준밖에, 절반도 안 되죠.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TFE 괜찮게 보고요. 메가터치도 전방 산업의 반도체 2차 전지를 두 개 동시 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몰캡이라서 또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복수 나오면은 제 텔레그램 채널에 다시 한번 메가터치 업데이트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이터 실적 가지고 또 향후 이제 부분들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 나름의 고유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고 또 제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들도 체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 좀 상태가 좋습니다. 새벽이 아니라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영상 들어주신 분들 네, 감사드립니다.